평생의 오해를 무너뜨린 한마디. 그날 며느리는 결국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 전 명절 아침, 지연은 처음으로 시댁 부엌에 섰어요. 결혼한 지 이제 겨우 석 달. 아직 모든 게 낯설고 조심스러운 시기였죠. 지연은 전날 밤 유튜브를 보며 나물 무치는 법을 몇 번이고 연습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었거든요. 잘할 수 있어. 지연은 속으로 작게 다짐하며 시금치를 묻혔어요. 부엌 입구에 은자가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며느리의 손놀림을 지켜보고 있었죠. 얼굴엔 아무 표정도 없었어요. 지연은 등 뒤의 시선을 느끼며 손이 더 떨렸습니다. 은자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은자는 지연의 손에서 그릇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곤 다시 참기름을 넣고 양념을 더했죠. 지연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봤어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우리 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부끄러움인지 억울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죠. 하지만 지연은 꾹 참았습니다. 입술만 질끈 깨물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상 위엔 음식들이 가득했지만 대화는 없었어요. 세 사람은 말없이 숟가락만 들었습니다.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은자는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는 왜 저렇게 차가운 걸까요? 지연은 밥맛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연은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눈물이 더 차가웠죠.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그릇을 닦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질까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지연은 남편 곁에서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짚었어요. 분명 열심히 했는데 왜 시어머니는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요? 지연은 한숨만 길게 내쉬었습니다. 방 밖에선 은자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울고 있을까? 너무 심했나? 은자는 이불을 뒤척였습니다. 하지만 사과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죠. 그저 눈만 감았다 떴다를 반복할 뿐이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지연의 발걸음은 무거워졌어요. 시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 지연은 창밖만 바라봤죠. 남편은 운전하느라 바빴고 지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명절 식탁이 차려졌어요. 음식은 풍성했지만 분위기는 쌀쌀했습니다. 은자와 지연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지연이 국을 따르려 하면 은자는 고개를 돌렸죠. 은자가 반찬을 내밀면 지연은 어색하게 받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딱 그 정도였어요. 그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아기 돌잔치 날이었어요. 은자는 손주를 품에 안고 활짝 웃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쪽은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지연은 멀찌감치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만 예뻐하시네. 지연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가족 사진을 찍는 날도 있었습니다. 사진사가 자리를 안내했어요. 은자는 한쪽 끝에, 지연은 반대편 끝에 섰죠. 그 사이에 남편과 아이가 있었습니다. 좀 더 가까이 붙어주세요. 사진사가 손짓을 했어요. 은자와 지연은 어쩔 수 없이 한 발씩 다가섰습니다. 어깨가 스칠 듯 말 듯 했지만 둘 다 몸을 살짝 틀었어요. 카메라 앞에선 억지 미소를 지었죠. 찰칵. 사진 속 가족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어요.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지연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휴!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시댁에 있는 동안 얼마나 긴장했는지 어깨가 뻐근했어요. 지연은 소파에 주저앉아 눈을 감았죠.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지연은 시댁 방문 전날 밤이면 잠을 설쳤어요. 불안하고 두려웠거든요. 또 차가운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는 게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지연은 시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반찬을 만들어 갔어요. 어머님, 이거 드시라고 만들어 왔어요. 은자는 반찬통을 받기만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소도 없었어요. 그저 냉장고에 넣을 뿐이었죠. 지연의 마음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날 싫어하시는 거야. 지연은 그렇게 확신하게 됐어요. 남편 준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내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뭐라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저 눈치만 살폈죠. 여보, 어머니가. 됐어요. 그냥 내가 참을게요. 지연은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연은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시어머니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가까워지려는 시도도 멈췄습니다. 이제는 그냥 의무만 다하기로 했죠. 명절엔 가고 안부는 묻고 필요한 건 챙기고 그게 다였어요. 마음은 이미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지연은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어요. 옆에선 남편이 골아떨어져 있었죠. 평범한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이 급하게 울렸어요. 지연은 깜짝 놀라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밤에 누가 전화를 하는 걸까요? 준호가 벌떡 일어나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여보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남편의 얼굴을 보며 불안해졌어요. 준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거든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준호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지연을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쓰러지셨대. 지금 응급실이야. 지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멍하니 서 있었죠. 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여보, 빨리 옷 갈아입어. 준호가 황급히 옷을 꺼내며 지연을 재촉했어요. 지연도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단추가 잘 채워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니. 지연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을까? 지연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두 사람은 급히 차에 올랐습니다. 준호는 초조하게 핸들을 잡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차를 몰았죠. 지연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밤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신호등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지연의 눈엔 초점이 없었어요.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인지 아니면 그냥 불안한 건지 지연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떨리는 거지? 지연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병원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쿵쿵 울렸죠.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다 왔어. 준호가 말했어요. 차가 병원 앞에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곤 응급실을 향해 뛰기 시작했죠.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응급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사람들의 움직임이 급박했습니다. 지연과 준호는 간호사에게 달려가 은자를 찾았어요. 3번 침대에 계십니다.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지연과 준호는 커튼 앞에 섰어요. 두 사람 모두 숨을 고르고 있었죠. 준호가 먼저 커튼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 은자가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여러 줄의 선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을 감고 있어서 깨어 있는지 자는 건지 알 수 없었죠. 지연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렇게 작고 약한 사람이었나? 지연은 발을 떼지 못하고 입구에 서 있었어요.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가 복도에서 준호를 불러 세웠어요. 지연도 함께 의사 앞에 섰죠.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뇌출혈이십니다. 많이 위험한 상태예요. 의사의 말에 준호가 비틀거렸어요. 지연이 얼른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눈에 금방이라도 눈물이 고일 것 같았죠. 지금 당장은 의식이 없으세요. 깨어나실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럼 언제쯤? 장담할 수 없어요. 가족분들이 자주 오셔야 할 겁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은자가 보였어요. 여러 기계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창백한 얼굴이 보였어요.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마치 인형 같았죠. 지연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시어머니 맞나? 평소 그렇게 강해 보이던 분이었는데요. 면회 시간이 됐습니다. 간호사가 두 사람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지연은 문 앞에서 망설였죠.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지연은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갔죠. 소독약 냄새와 기계 소리가 가득했어요. 지연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은자의 얼굴이 더 작아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가늘게 떨리는 눈꺼풀, 숨소리마저 가냘펐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저릿했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어머니,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은자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죠.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향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준호요.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은자의 고개가 아들 쪽으로 살짝 돌아갔습니다. 눈동자도 천천히 움직였어요. 준호를 보는 것 같았죠. 하지만 표정은 없었습니다. 그때 은자의 시선이 지연에게로 옮겨졌어요. 지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연은 숨을 멈췄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을 똑바로 본 게 언제였던가요? 아주 오래전 일 같았습니다. 은자는 지연을 한참 바라봤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지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은자의 눈빛엔 여전히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어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눈빛이었죠. 그리고 은자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뒤엉키는 느낌이었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많이 약하세요.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자주 와서 말을 걸어주시고 손도 잡아주세요. 그게 도움이 됩니다. 네. 지연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두 사람은 병실 밖으로 나왔죠. 복도 의자에 앉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회사 일 정리하고 올게. 여보는 집에 가서 좀 쉬어. 아니요. 나도 여기 있을게요.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지연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곁을 지켜야 할 것 같았죠.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가 복도에서 준호를 불러 세웠어요.
지연도 함께 의사 앞에 섰죠.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뇌출혈이십니다. 많이 위험한 상태예요. 의사의 말에 준호가 비틀거렸어요. 지연이 얼른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눈에 금방이라도 눈물이 고일 것 같았죠. 지금 당장은 의식이 없으세요. 깨어나실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럼 언제쯤? 장담할 수 없어요. 가족분들이 자주 오셔야 할 겁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은자가 보였어요. 여러 기계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창백한 얼굴이 보였어요.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마치 인형 같았죠. 지연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시어머니 맞나? 평소 그렇게 강해 보이던 분이었는데요. 면회 시간이 됐습니다. 간호사가 두 사람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지연은 문 앞에서 망설였죠.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지연은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갔죠. 소독약 냄새와 기계 소리가 가득했어요. 지연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은자의 얼굴이 더 작아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가늘게 떨리는 눈꺼풀, 숨소리마저 가냘펐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저릿했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어머니,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은자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죠.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향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준호요.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은자의 고개가 아들 쪽으로 살짝 돌아갔습니다. 눈동자도 천천히 움직였어요. 준호를 보는 것 같았죠. 하지만 표정은 없었습니다. 그때 은자의 시선이 지연에게로 옮겨졌어요. 지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연은 숨을 멈췄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을 똑바로 본 게 언제였던가요? 아주 오래전 일 같았습니다. 은자는 지연을 한참 바라봤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지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은자의 눈빛엔 여전히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어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눈빛이었죠. 그리고 은자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뒤엉키는 느낌이었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많이 약하세요.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자주 와서 말을 걸어주시고 손도 잡아주세요. 그게 도움이 됩니다. 네. 지연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두 사람은 병실 밖으로 나왔죠. 복도 의자에 앉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회사 일 정리하고 올게. 여보는 집에 가서 좀 쉬어. 아니요. 나도 여기 있을게요.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지연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곁을 지켜야 할 것 같았죠.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병실을 지키고 있었어요. 집에 다녀오긴 했지만 금방 다시 돌아왔죠. 은자 곁을 오래 비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어요. 지연은 은자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이불 끝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은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연의 손 위로 은자의 손끝이 스쳤어요. 아주 작은 접촉이었죠. 지연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실수인가? 지연은 은자를 올려다봤어요.
은자도 지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죠. 뭔가 말하고 싶은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은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작은 눈물 한 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타고 베개로 스며들었어요. 지연은 그 눈물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작게 불렀어요. 은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입이 미세하게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죠.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은자의 손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떨리는 손을 잡아야 할까요? 지연은 망설였습니다. 평생 잡아본 적 없는 손이었거든요. 어색하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연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은자의 손 위에 살짝 얹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손이었죠. 지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은자가 지연의 손을 꼭 쥐었어요. 힘은 약했지만 분명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 꼭 쥐고 있었어요. 지연도 은자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지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은자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미소는 아니었지만 표정이 풀어진 게 느껴졌어요. 지연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좀 주무세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은자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놓지 않았어요. 여전히 지연의 손을 잡고 있었죠. 지연도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었어요. 은자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잠든 것 같았어요. 지연은 그제야 조심스럽게 손을 빼냈죠. 의자에 앉아 은자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평온해 보였어요. 아픈 사람 같지 않게 편안해 보였죠. 지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까 은자가 잡았던 손이었어요. 아직도 그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그 손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연은 병실 의자에서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는 꿈이었죠. 차가운 얼굴이 아니었어요.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지연은 꿈속에서도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이 눈을 떴습니다. 은자도 눈을 뜨고 있었어요. 지연을 보고 있었죠. 지연이 일어나 앉자 은자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사였을까요? 아니면 고맙다는 표시였을까요? 지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든 상관없었어요.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두 사람 사이의 벽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매일 병원에 왔어요.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늦게까지 은자 곁을 지켰죠. 준호도 퇴근 후엔 꼭 들렀습니다. 은자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말은 여전히 없었지만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지연이 들어오면 시선이 따라왔어요. 물을 주면 고맙다는 듯 눈을 깜빡였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준호는 집에 가서 쉬라는 지연의 말에 먼저 퇴근했어요. 병실엔 지연과 은자만 남았죠. 어머니, 전 옆에 있을게요. 지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은자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잠든 것 같았죠. 지연은 의자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병원이 조용해졌어요. 복도의 발소리도 뜸해졌죠. 지연은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 졸려왔어요. 그때였습니다. 뭔가 따뜻한 게 손등을 스쳤어요. 지연이 화들짝 놀라 눈을 떴죠. 은자가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은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연의 손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힘이 없어서 손끝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지연의 손까지 닿지 못했죠. 지연은 얼른 손을 뻗었습니다. 은자의 손을 잡았어요. 은자의 눈이 지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뭔가 절실한 게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은자가 지연의 손을 꼭 쥐었어요. 이번엔 지난번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놓지 않으려는 듯 꽉 잡았죠.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지연도 몰랐습니다. 그냥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손을 잡고 있으니 마음이 편해졌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병실 안엔 기계 소리와 두 사람의 숨소리만 흘렀습니다. 은자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뭔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들리지 않았죠. 괜찮아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지연이 은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은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조용히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볼을 타고 내렸죠. 지연도 함께 울었어요. 왜 우는지는 몰랐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지연이 속삭였어요. 은자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미소였어요. 지연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자는 지연의 손을 잡은 채 잠들었어요. 지연도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은자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지연은 그제야 은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은자는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지연은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어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은자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지연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말은 없었지만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두 사람 사이엔 예전의 차가운 공기가 없었습니다. 따뜻한 무언가로 채워지고 있었죠. 열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B-, B-, B-. 기계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지연이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은자의 심박수 모니터가 요동치고 있었어요. 간호사님, 지연이 급하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간호사가 달려 들어왔어요. 은자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의사를 호출했죠. 곧이어 의사들이 병실로 몰려왔습니다. 보호자분은 잠시 밖으로 나가 계세요. 간호사가 지연을 밀어냈어요. 지연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죠. 황급히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빨리 와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선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연은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봤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는? 안에 계세요. 의사 선생님들이.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문 밖에서 불안하게 서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1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어요. 지연과 준호는 동시에 의사에게 다가갔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의사가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뇌출혈이 다시 악화됐어요.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분들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는 말에 지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준호가 지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의사가 길을 비켜줬습니다. 지연과 준호는 천천히 병실로 들어갔어요. 은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숨소리도 가빠졌죠. 어머니.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은자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어요. 천장을 향하고 있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죠. 아들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준호요.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은자의 시선이 준호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지연에게로 옮겨갔어요. 지연을 보는 눈빛이었죠. 지연은 침대 반대편으로 다가갔습니다. 은자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죠. 지연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은자가 지연을 바라봤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았어요. 입술이 떨리고 있었죠.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지연이 은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자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힘을 내는 것 같았죠. 입술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이 고요해졌어요.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지연과 준호는 숨을 죽이고 은자를 바라봤어요. 은자의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렸죠. 은자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떨리고 약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평생 하지 못했던 그 말이 드디어 입 밖으로 나왔죠. 미안. 했어. 은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의 손이 멈췄어요. 귀를 의심했죠.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말한 걸까요? 지연은 은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은자가 계속 말했어요. 항상 걱정했는데 숨을 몰아쉬며 한 단어씩 힘들게 내뱉었습니다. 말을 못했어. 미안해.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어머니.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은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평생 삼켜왔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죠. 너무 서툴렀어. 며느리한테 잘해주고 싶었는데. 은자의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줬어.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죠.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미안해요. 몰랐어요. 어머니 마음을. 은자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힘들게 손을 들어 지연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고마워. 우리 며느리. 은자가 작게 웃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어요. 주름진 얼굴이 환하게 빛났죠. 지연은 그 미소를 보며 더 크게 울었습니다. 끝까지 곁에 있어줘서. 은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정말 고마웠어. 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더 고마워요. 은자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곤 다시 지연을 봤죠. 말하고 싶은 게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은자가 숨을 몰아쉬었어요. 지연은 은자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착한 우리 딸이라는 말에 지연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평생 며느리로만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자신을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연은 은자의 손을 얼굴에 갖다 댔어요. 차가운 손이 볼을 스쳤죠. 어머니, 사랑해요. 지연이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은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희미하게 미소 지었죠.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어 손이 공중에 멈췄어요. 지연이 얼른 은자의 손을 잡아 자기 머리 위에 올렸습니다. 은자의 손이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쓰다듬었죠. 지연은 그 손길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사랑해. 은자가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그리고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힘이 빠져나간 거예요. 지연이 급히 그 손을 붙잡았죠. 어머니, 지연이 불렀습니다. 은자는 눈을 감았어요.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니었어요.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죠.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B 마이너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마이너스 규칙적이던 소리가 하나의 긴 선으로 변했어요. B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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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은 은자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꽉 쥐고 이마에 갖다 댔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지연이 계속 불렀어요. 준호도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은자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울었어요. 간호사들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기계를 끄고 은자를 정리했어요. 지연과 준호는 물러나 서 있었죠.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은자의 얼굴은 평온했어요. 마치 편하게 잠든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이제 편히 쉬실 거라고. 더 이상 말 못할 아픔을 견디지 않아도 된다고. 어머니, 편히 쉬세요. 지연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 병실을 감쌌습니다. 은자의 얼굴에도 햇살이 비쳤어요. 마치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혼자 병원에 왔어요. 은자가 있던 병실 앞에 섰죠.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새 환자가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지연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이 텅 비어 있었어요. 침대도 기계도 모두 정리되어 있었죠. 깨끗하게 소독된 냄새만 났습니다. 지연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은자가 누워있던 자리였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가 보이는 것 같았죠. 의자에 앉았습니다. 며칠 밤을 지새웠던 그 의자였어요. 등받이에 기대니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은자의 손을 잡았던 순간들, 함께 울었던 시간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봄 햇살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았어요. 은자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죠. 착한 우리 딸.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눈물이었어요.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움도 있었고 감사함도 있었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어머니, 지연이 작게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어머니가 어딘가에서 듣고 있을 거라 믿었죠.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 마음을요. 지연이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저처럼 서툴렀던 거죠. 표현하는 게 두려웠던 거고요. 지연은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미안해요.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침대 시트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지연은 침대로 다가가 손을 댔어요. 차가운 시트였죠. 더 이상 은자의 온기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해주신 말, 평생 잊지 않을게요. 지연이 속삭였어요. 저도 이제 제대로 표현하며 살게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지연을 보고 깜짝 놀랐죠. 아, 여기 계셨어요? 네. 잠깐 들렀어요. 지연이 일어나며 미소 지었습니다. 환자분, 많이 사랑하셨죠?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많이요. 이제야 알았지만요. 간호사가 지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알게 되신 것만도 다행이에요. 끝까지 함께 계셨잖아요. 지연은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웃으며 울었어요. 간호사 말이 맞았죠. 마지막 순간 함께 했던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연이 간호사에게 인사했어요. 병실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빈 병실이 햇살에 빛나고 있었어요. 슬프지만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지연이 마지막으로 인사했습니다. 문을 닫고 복도를 걸었어요.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죠. 마음 한편이 따뜻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창밖을 봤습니다.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은자가 좋아하던 벚꽃이었죠. 지연은 그 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꽃이 예쁘게 폈어요. 지연이 창밖을 향해 말했어요.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지연은 그 꽃잎들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죠.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지연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기 전 마지막으로 복도를 봤습니다. 은자와 함께했던 그 복도를요. 사랑해요, 어머니. 지연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지연은 눈을 감고 은자를 떠올렸죠. 이제 더 이상 차가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하게 미소 짓는 얼굴이었어요. 지연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지연은 시댁에 왔어요. 은자의 방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준호는 아직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지연에게 부탁했습니다. 천천히 해요. 힘들면 언제든 나와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은자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 은자의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오래된 나무 냄새와 은은한 비누 향이 섞여 있었죠. 지연은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은자가 즐겨 입던 남색 가디건도 보였죠. 지연은 그 옷을 꺼내 안았습니다. 은자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지연은 옷을 다시 걸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손수건, 안경, 작은 수첩들이 보였죠. 그때 작은 공책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낡은 표지의 작은 공책이었어요. 지연은 그걸 꺼내 펼쳤습니다. 은자의 작고 떨리는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지연 생일 -5월 12일. 첫 페이지에 적힌 글이었습니다. 지연의 손이 떨렸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죠. 더 많은 메모들이 나타났습니다. 며느리 감기 조심. 따뜻한 차 준비하기. 지연이 좋아하는 반찬 마이너스 시금치 나물, 두부조림. 손주 돌 때 며느리 선물 뭐가 좋을까?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은자가 지연을 위해 적어둔 메모들이 가득했어요. 언제 아팠는지, 뭘 좋아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며느리 요즘 피곤해 보임. 보약 지어줄까? 지연이 내가 무서워하는 것 같음. 어떻게 해야 할까? 좋은 말을 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짐. 지연은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죠. 은자는 늘 지연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었죠. 어머니, 지연이 흐느꼈습니다. 공책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가장 최근에 쓴 글이었죠.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사랑한다고 말할 용기가 생기면 좋겠다. 우리 며느리가 행복했으면.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은자가 평생 품고 있던 마음이 이 작은 공책에 담겨 있었죠. 어머니, 저도 몰랐어요. 지연이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저를.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어요. 바닥에 앉아 우는 지연을 보고 놀랐죠. 여보, 왜 그래?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공책을 남편에게 건넸어요. 준호가 펼쳐 읽기 시작했죠. 페이지를 넘기며 준호의 표정도 변했습니다. 이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이런 마음이셨구나. 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공책을 사이에 두고 함께 울었어요. 은자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죠. 말로 하지 못했던 모든 사랑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였어요. 지연이 공책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준호가 지연의 어깨를 안았어요. 어머니, 당신을 정말 사랑하셨어.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이제 어머니처럼 살지 말아요. 지연이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뭐? 표현해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아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지연은 공책을 가슴에 안았어요. 이 공책,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지연은 공책을 꼭 안고 일어섰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지연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될게요. 바람이 불어 커튼이 흔들렸어요. 마치 은자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그 바람을 느끼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연과 준호는 집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죠.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은자의 공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손으로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낡은 표지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여보.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미안해. 그동안 아무것도 못해줘서.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지연은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준호의 눈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나도 알았어. 여보가 힘들어하는 거. 준호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난 용기가 없었어. 어머니한테도 여보한테도. 지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 둘 다 서툴렀던 거예요. 지연이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도 나도 당신도 다 표현하는 게 두려웠던 거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침묵이었죠. 여보, 지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론 제대로 말해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응, 그래. 준호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도.
서운하다고도.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다 말해요. 어머니처럼 후회하지 않게.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여보. 뭐가요? 어머니 곁을 끝까지 지켜줘서, 나보다 더 잘 돌봐줘서. 준호가 지연을 안았습니다. 지연도 남편을 꼭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사랑해, 여보. 준호가 지연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지연이 대답했어요. 말로 표현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건데 왜 진작하지 못했을까요? 지연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공책을 함께 봤습니다. 은자가 적어둔 메모들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읽다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죠. 어머니, 이런 마음이셨구나.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응, 우리가 몰랐던 거야. 지연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잖아요. 늦었지만.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게 된 것만도 감사해야지. 두 사람은 공책을 덮었어요. 거실이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작게 들렸어요. 지연은 창밖의 별을 바라봤죠. 어머니, 지연이 작게 불렀습니다. 저희 잘 살게요. 어머니가 바라셨던 것처럼. 준호도 창밖을 봤어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저희가 잘 지킬게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죠. 은자가 남긴 사랑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연이 말했어요. 응? 우리 아이한테도 잘 표현하며 키워요. 그래, 꼭 그렇게 하자. 준호가 지연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사랑한다고, 자랑스럽다고 항상 말해줘요. 응, 우리 아이는 절대 외롭지 않게 할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슬픔도 있었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은자의 죽음이 남긴 선물이었어요. 표현하는 용기와 사랑하는 법을 배운 거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지연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창밖의 달이 밝게 빛났어요. 두 사람은 그 달빛 아래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거실에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은자가 바라던 그 모습이었죠. 서로 사랑하고 표현하는 가족. 지연과 준호는 이제 그런 가족이 되기로 했어요. 잘 자요, 여보. 당신도 잘 자요. 사랑해요.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책은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달빛이 공책 위를 비췄죠. 마치 은자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지연은 은자의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죠. 무덤은 조용했습니다. 주변엔 풀이 자라고 있었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지연은 꽃을 무덤 앞에 놓았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은자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어머니 왔어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어머니 없으니 여름이 더 길게 느껴지네요. 지연은 가방에서 은자의 공책을 꺼냈어요. 비석 옆에 놓았습니다. 이 공책 매일 봐요. 어머니 글씨 보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지연의 머리카락도 흔들렸죠. 준호도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고맙다고도요. 지연은 비석에 손을 댔어요. 차가운 돌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이제 잘 표현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늦게 깨달아서 미안해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걸. 지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진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연은 가방에서 또 다른 걸 꺼냈어요. 작은 액자였습니다. 은자가 병원에서 미소 짓던 사진이었죠. 지연이 몰래 찍었던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 우리 집 거실에 걸어뒀어요. 지연이 액자를 비석에 기댔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저희랑 함께 계시는 것처럼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왔어요. 무덤 위를 환하게 비쳤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고 그 햇살을 느꼈어요. 어머니, 지연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정말 많이요. 눈을 떴습니다.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편히 쉬고 계시죠? 지연이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아프지 않으시죠? 이젠 하고 싶은 말 다 하실 수 있죠?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지연의 뺨을 스쳤죠. 마치 은자가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지연이 일어섰어요. 자주 올게요. 이것저것 다 얘기하러요. 무릎에 흙을 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석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어머니, 저 이제 행복해요. 지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천천히 뒤돌아섰어요. 무덤을 떠나 길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았지만 무겁지도 않았어요. 적당히 편안한 걸음이었죠. 입구에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했어? 응.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걸었어요.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 준호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살라고 하셨어.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잘 살아야지. 그래야죠. 두 사람은 차에 올랐어요.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연은 차창 밖을 봤어요. 여름 풍경이 지나갔죠. 여보, 지연이 말했습니다.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표현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말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죠. 은자가 가르쳐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차가 달렸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지연은 창밖의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어머니, 행복하세요. 지연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행복할게요. 약속해요. 하늘이 더 밝게 빛났어요. 마치 은자가 웃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그 하늘을 보며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죠. 가장 깊은 사랑은 때로 가장 서툰 침묵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표현하세요. 너무 늦기 전에.